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4월 18일 아침 8시 30분이 막 지나갔습니다.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오늘은 118번째 순서로 폐허를 딛고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서산 보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에 사라진 절터, 폐사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대부분 왕실에서는 불교를 자신들의 신앙으로 믿으면서 요즘식으로 종교를 구분해서 쓰라 그러면 불교라고 쓸 수 있었겠지만, 국가 공식 정책으로는 억불로 일관했던 조선시대에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짐작합니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겠죠. 절이 무너지고 아예 없어지는 데에는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역 신도들과 관계가 좋아 그들의 신뢰를 얻었던 절들은 국가 지원이 끊기거나 또 권문 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그런 힘겨운 가운데서도 폐사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과 유리된 채 중앙 권력과 권문 세가에만 의존하던 사찰들은 과거의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어느 때 그렇게 되었는지 기록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까운데 고달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 그렇게 됐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까지 국사와 왕사를 배출하거나 그들이 은퇴한 뒤 추석했고, 그래서 그들을 기리는 웅장한 부도와 비를 조성할 수 있었던 대찰들, 큰 절들도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대찰들일수록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몇 곳은 왕릉을 지키는 능침 사찰이 되어 왕실과 정부의 지원이 이어진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그런 행운이 모든 사찰에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가 그랬고,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주 고달사, 이천 안흥사, 원주의 법천사, 거돈사, 흥법사, 충주 청룡사와 서산 보원사 등등등등등 수많은 사찰들이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최근 다행히 나라 경제가 나아지면서 버려져 있던 절터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달사와 거돈사에 이어 보원사와 법천사 발굴이 진행되면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의 역사가 드러나 우리를 감탄하게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 불교와 스님이 빠진 채 절터에 대한 발굴과 정비가 이루어져 심각한 문제를 남깁니다. 정비사업을 주관하고 관리 책임을 지게 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결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관리가 어렵죠. 절이 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주 흥덕사와 부여 정림사 등 불교가 빠진 채 복원이 이루어진 곳에서 절맛이 나겠습니까? 스님이 상주하고 그곳에서 기도와 수행, 신앙, 의례와 법회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불교계에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18년에 찍은 서산 보원사 전경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진이 매우 흐립니다. 5층 돌탑과 부도가 있고 밭 사이로 초가집 몇 채가 있을 뿐, 이곳이 고려시대 화엄정을 대표하고 스님 1000명이 상주했다는 보원사였으리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원사도 청주 흥덕사처럼
또 부여 정림사처럼 불교가 없는 문화유적으로만 남게 되는 운명을 겪을 뻔하였습니다. 여기서 뻔이 중요합니다. 서산시 등 관련 기관에서는 처음부터 불교를 제외한 발굴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다행히 보건사 보건불사의 큰 뜻을 세운 스님이 때로는 싸우기까지 하며 협상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해가면서 숱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보건사는 입구 용현계곡 바위에 모셔진 백제의 미소를 넘어 세계의 미소를 전해준 세 분 부처님들께 향과 초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수호도량의 역할을 맡고 지역 주민과 불교 문화가 함께하는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건사의 사례는 옛 절터를 다시 살려내려는 원을 세운 스님들에게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상생의 길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